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곳에 살고 싶다 제 5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촬영인데 맨 처음에 촬영한 것이 혁신도시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잘 지어진 신축 건물들이죠. 주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청 수월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령 호암 이병철 회장님, 고 이병철 회장님 생가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진주입니다. 진주의 칠암동, 칠암동이 경상국립대, 의대, 병원, 그리고 학군이 아주 좋은 곳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혁신도시 충무공동이 되겠습니다. 충무공동에 여기는 11개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주변, 아파트 및 아파트 주변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혁신도시 전체는 최종적으로 3만 5천 명 규모의 대단히 도시가 위성도시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만 일부 아직 빈터가 공터가 남아 있는 곳이 있고, 아파트는 거의 다 지어졌고 이제 두 단지 정도만 지어지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물초울 공원 물놀이장이 되겠습니다. 애들이 이제 놀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여기 수변이 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들 찾으십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남동 발전, 그리고 LH 본사, 여기 이제 11개 공공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 규모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여기 1단지 주변에는 이름이 이제 센터 미고 파크로 바뀌었죠, 이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아마 도서관하고 뭐 여러 가지 공익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못이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 주변을 한 바퀴 돌면은 거의 길 따라 건너면 왕복을 하면, 집에서 왕복하면 거의 한 6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물론 이게 저기 이제 진주의 서쪽에 위치한, 여기는 동쪽입니다만 서쪽에 위치한 평거동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그 물의 도시, 그리고 불의 도시죠. 곧 아마 진주에 축제들이 시작될 겁니다만, 물의 도시답게 이 남강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서 진주의 가운데, 한가운데를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실은 이 혁신도시는 과거는 지명이 여기가 문산이었습니다. 문산하면 진주배 하듯이, 전남 나주에 가면 나주배가 유명하듯이 진주배가 문산배였죠, 원래는. 여기 보니까 수양보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은은하게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 중국에 제가 실크로 유명한 도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그 시 하면은 이태백이를 꼽지 않습니까? 두보, 이태백, 뭐 이런 분들이 대단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 이제 보고 만든 게 이제 인공섬이었습니다. 그 호수 안에 인공섬을 만들었는데, 거기 핵심 나무가 이 수양버들입니다. 아주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분수대가 올라갑니다. 저 모르고 왔습니다. 예, 분수가 올라갑니다. 오, 좋습니다. 사실은 저소가 되어 있는데 물이 담긴 데는 조금 확대를 근접 촬영을 하겠습니다. 수생생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고인물에서 상당히 4대강 쪽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것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오염이 지금은 과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유입수도 그렇고, 그래서 수생생물을 이렇게 물달개비라든지 불효옥장 등을 심고 이렇게 분수대를 다양하게 또 만들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그 녹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그러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들입니다. 옆에는 이 부들이란 이제 수초가 이렇게 자랍니다. 자람으로 해서 이제 영양분을 제거하죠. 그러니까 부영양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수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같으면 시원한 물줄기입니다. 그죠? 저게 아마 거의 25m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파트 거의 뭐 한 30층은 안 되죠. 한 층이 3m라 보면은 한 8층, 그죠? 8층 높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높이는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점차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일단, 어느 동네든,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게 참, 생활하기 또는 살기 좋게,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 건너편이 이제 롯데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휴일날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다이어트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 뭐 제 얼굴보다는 주변 환경이 더 좋겠죠. 예. 못생긴 얼굴 보는 것보다는 저 자연이라든지 예, 지어진 건물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82kg에서 지금 74kg로 감량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얼굴은 이렇고 배는 홀쭉합니다. 근육은 별로 없습니다. 그 핵심은 인풋과 아웃풋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럴 때 뭐 제가 여러분들 많이 접하고 또 터득한 건데, 조금 거시기 하지만 우리 고 이주일 선생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걸음걸이 엉덩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리궁덩이처럼 대뚱 이래.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러시죠. 이렇게 엉덩이를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그러시면은 칼로리 소비도 많아지고 뱃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결정적입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아웃풋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뭐 회식도 하고 식사나 모든 게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상적인 양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 습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은 많은데 소위 이제 소비량이, 그러니까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성인 남성 20세나 10대 이때는 원체 이제 에너지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 70kg 기준으로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000kcal 정도를 흡수해도 원체 이제 세포의 활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제 살로 가지 않고 운동하면 단백질은 거의 근육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세 정도 이후부터는 세포고 모든 몸이 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DNA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40대 이후 있을 건데 그때부터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관리란 게 특별한 거 아니죠. 제가 과거에는 저는 도매산골 밀양에서 태어나서 밀양시 초동면입니다. 아주 도매산골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솔직히 뭐 바싹 말랐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운동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영선아, 운동 그만해라. 안 되겠다. 그 아버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유전 인자는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도시 아들만큼 네가 고기를 먹을 수 없다. 운동을 하려면 고기를 많이 먹고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여러저러 이유로 제가 이제 운동은 뭐 갈 때까지는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결국은 그 끝이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맥리를 공부하고 나서 알은 게, 야, 이게 운명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변에 큰형님도 그러하고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는 맥리란 게 아무것도 뭐 보잘것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위 사주팔자, 물론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어릴 때 좀 공부를, 맥리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제 많이 알아서 천기를 많이 누설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죠. 뭐 인생이란 게 인간 자체가 업을 닦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만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젊을 때 3000칼로리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3000칼로리 소비하는 거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포 자체의 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포 수는 유사하거나 감소하는데 먹는 양은 많으니까 그리고 세포의 활력도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게 몸이 좀 느슨해지는 쪽으로, 그래서 피부도 조금 탄력성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58인데 얼사생입니다. 뭐 제 주변에 저는 또 60대 분들하고 많이 놀아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하고는 잘 안 놀아지고 어쨌든 다들 하시는 얘기가 건강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큰 중요한 게 이 걷기입니다. 제가 한번 지금까지 느낀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몰랐는데 알긴 알았죠. 저희 집안 내력이 이제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사실 고혈압이 있었고 아버지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제 혈압이 140, 최고 혈압이 140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합니다. 어떤 때는 뭐 160 되기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140이라서 조금 소위 어중간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또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가슴 압박이라든지 저는 심장이 안 좋은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심장은 튼튼하다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이냐 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 키드니 콩팥이죠. 콩팥이 문제가 생겼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도매 상고에서 태어나서 이제 먹을 건 젓갈밖에 없죠. 그 할아버지 옆에서 매번 이제 쌀밥 한번 얻어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혼자 이제 늦게까지 제가 농구를 나왔거든요. 농사 지으려고. 그래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농사 짓는다고 장하다고 항상 쌀밥을 저한테 남겨주시고, 그러면 멸치 젓갈을 항상 먹죠.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원인이 됐었는데, 그걸 몰랐죠.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조금 빨리 발견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를 표하는 분들은 우리 좀 김남경 총장님께서 이제 또 전립선 얘기가 또 실명을 거르는 때는 그 나이 되면 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지인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약만 먹으려 하다가, 그래서 제가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상훈 형님이라고 계십니다. 키가 좀 저보다 작습니다. 아주 야무친 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형인데, 그래 비뇨기과를 정상적으로 가보자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차를 타고 형님 차로 이제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신장 나쁜 일이 없었냐 하더라고. 신장은 제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했는데, 신장이 안 좋은 것 같다, 정밀 검사를 해라 해서 이제 1차 병원에 가니까 안 되고 정밀 검사해라 해서 이제 대학병원에, 경상국립대학병원에 이제 가서 진찰을 하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도 하면서 이제 음식을 조절하면서 하니까 상당히 이제 제가 볼 땐 그 원장님도 뭐 그런 말씀 하시지만, 하여튼 뭐 사회생활 안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만 자연식으로 하면 되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고기는 한 번씩 먹어야 되고 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들 3번 먹을 때 고기 한번 찍어 먹고 그렇게 사회생활 하면은 막 심각한 건 없고, 뭐 인생이 100세까지는 하면 100세까지는 조금 어렵겠다, 기능을 그때까지 유지하기 어렵겠다 하시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원래 크레아틴 수치, 그 신장에서 크레아틴 수치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이제 혈액 중에 있는 양이죠. 그게 최대 이제 1.72가 나왔거든요. 1.7이면 사고체 여가율하고 이렇게, 또 사고체라는 게 이 모세혈관들이 꽉 모여서 그 이제 단백질을 걸러주고 하는 데인데, 이게 이제 사고체 자체가 신장에서 잘 여과가 안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살이 금방 빠져버리고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당뇨가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는데, 그 당이 소변으로 나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고체 여과율이 제가 2년 전에 4년 전이었죠. 5년 전이었구나. 5년 전에 88, 90 아주 정상이었는데, 재작년에 한 3년 전에 2년 전이구나. 2년 전에 66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넘기거든요. 그냥 넘기는데, 제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건강검진 할 때는 정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으로. 단백뇨가 예를 들어서 의심이 된다 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무리하면은 단백뇨가 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그 핵심은 60이 아니고 70 정도로 내려가면은, 지속적으로 그 앞에 내려가면은 이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신장내과로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로를 자주 느끼고 가슴이 자주 두근두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멋있죠? 여기 강변에, 여기가 영천강입니다. 영천강인데 애들도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 보니까 제 친구도 참 신장이 안 좋아서 그랬고, 제 주변 분들이 많이 신장 때문에 먼저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묵의 장기가 간만 아니구나, 간도 침묵이고 신장도 침묵의 장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변 분들에게 꼭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은 뭐 정말 쉽죠. 그런데 안 좋아지고 나서 이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한 가정에 뭐 어느 누구든, 가장이든 자녀든 한 명이 아프면 전체적으로 초비상입니다. 식이요법 해야 되고, 뭐 못 먹고, 뭐 회식 못하고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조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먹고 있는 게, 따로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 1.39, 그러니까 제가 4개월 만에 1.72에서 1.39로 크레아틴 수치를, 1.20이 정상입니다. 1.20 이하가 되면 됩니다. 거의 뭐 정상 부근에 지금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고체 여과율이 제가 44%였거든요. 건강검진할 때 44%였는데 지금은 56%, 10% 이상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건지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디에 살고 싶다,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건강도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1차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또 2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